대변인 탈당이 촉발시킨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침묵을 이어가던 조국 전 대표가 어젯밤 늦게 입장을 냈는데 이마저도 다시 진실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받아주시죠. 강미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알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낸 거에 대한 피해자들이 실망을 느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기다리셨지만 전혀 말씀 없으셔서 실망했다 피해자. 사면 이후에 당사 오셔서 문제 해결된 때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감옥에 있을 때부터 다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어제까지도 저렇게 회피하고 도망치더니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어젯밤 늦게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글에서도 조 전 대표가 역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시죠. 수감 중에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알고 있다는 거죠. 가해자가 제명 조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왜 침묵해 왔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서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제명 조치됐기 때문에 나는 끝난 줄 알았다. 이런 해명이죠.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냐면 모든 가해자가 제명된 게 아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지난 4월 14일 전후로 성비위 사건과 괴롭힘 사건이 당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2건으로 두 사건 각각 피해자 1명, 가해자 1명입니다. 해당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윤리위원회는 2건의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2명을 모두 중징계했습니다. 이번 성비위 사건 가해자 1명에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다른 1명은 두 번째 수위인 당원권 정지 1년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당대표가 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 제명 조치된 건 맞는데 또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2명이라는 거죠. 그 한 명은 제명 조치됐지만 다른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조국 당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박 대변인님. 네. 가해자가 지금 2명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한 사람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조 전 대표가 다 제명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안을 타자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 중징계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원권 정지가 당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는 출마가 막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했던 1년이라고 하는 징계는 지방선거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징계이기 때문에 경징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으로 사안이 일단락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강미정 대변인도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출소를 하게 되면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출소를 하고도 그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오히려 가해자들과 교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묻고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회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사찰이든 어디든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미루고 미뤄서 올라온 입장문이 이렇게 면피성이고 타자화하기 급급한 입장문이라니까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 조 전 대표 입장문 중에 이 대목도 또 논란입니다.
당시 당적 박탈로 나는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개입하는 게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지도부도요. 조 전 대표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때는 대표셨고, 그리고 교도소에 계실 때도 접견 등을 통해서 계속 당무 논의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제 올리신 입장문 보면 비당원 신분에서 공식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앞뒤가 조금 맥락이 다른 게 아닌지 생각이.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님과 당무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조국 대표가 당원이 아니게 된 시점은 대법 판결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입니다. 당 대표인 시절에 이 사건이 접수되거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차담적 성격의 위로의 말씀들이 오갔었다. 조국 대표가 당무에 관여했다고 하면 정당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면 또 언론에서 사당화뿐만 아니고 옥중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국 원장 스스로 당무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발언하지 않았다. 무슨 뭐 공천을 주라고 했습니까? 어떤 뭐 당무를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원들, 당직자들의 그 성추문, 그 피해자들을 좀 보듬어 주십사. 그런 얘기를 편지로 다 받았던 조국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내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강미숙 피해자 대리인인 강미숙 고문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 아니냐.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 논리다. 그렇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까지 받으면서 현충원 참배했던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저는 저렇게 현직 지도부,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조국 전 대표를 옹호하기 바쁜, 마치 정말 수령님 모시듯이 하는 저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정작 조국 전 대표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대단히 많은 그런 특별 접견들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당무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전달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도 이런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이끌 책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원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강미숙 고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조국 전 대표 이런 지도부들은 왜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그런 당원도 아닌 사람들을 심지어 이렇게 보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지, 이것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급기야 조국 전 대표는 현재 어제 밤에 나온 이 입장문에서도 타자화된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은 철저히 이 사안으로부터 배제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을 보듬을 마음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국당이라고 이름을 만들려고 했다가 선관위에 반려가 돼서 조국혁신당으로 이름을 정했을 정도로 조국 사당화라고, 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에서 이런 사건에서 조국 전 대표가 혼자만 쏙 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